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30세 이상에서 당뇨 환자는 5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당뇨는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19세에서 39세 사이인 청년들의 당뇨 환자도 3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 당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인의 10%인 8억 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것은 32년 만에 4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당뇨가 방치되면 미세혈관이나 큰 혈관들이 괴사되면서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발달한 뇌, 신장 등이 손상되어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초 조직이 괴사되어 손과 발을 절단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당뇨의 원인을 알면 당뇨는 너무나 개선하기 쉬운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뇨의 뜻만 알아도 대처는 쉽습니다. 당뇨는 소변으로 당, 포도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올까요? 인체에서 포도당은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왜 몸 밖으로 배출시킬까요? 그것은 인체에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포도당이 너무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췌장이 고장이 나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를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신호를 줍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들은 문을 열지 않고 따라서 혈관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의 대부분은 제2형 당뇨입니다. 탄수화물은 분해되어 결국 포도당이라는 기본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당뇨를 개선하는 첫 번째 순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곡류와 전분류들입니다. 쌀, 보리, 밀, 율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이것을 원료로 빵, 과자, 라면, 국수, 떡, 케이크, 시럽, 음료, 햄버거, 당면, 파스타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면 밀로 만든 전병과자는 100g당 탄수화물이 84g이나 됩니다. 현미는 100g당 34.3g인데 이것은 수분이 60g인 것을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100g당 90.98g이 탄수화물입니다. 옥수수 시리얼은 100g당 88.05g입니다. 현미로 만든 시리얼도 100g당 85.33g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품들을 먹으면 인체의 혈당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케톤식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줄이는 대신 지질의 섭취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케톤식은 제2형 당뇨뿐만 아니라 제1형 당뇨에서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연구들은 보고합니다. 견과류, 종실류, 콩류를 적극 비율을 높이세요. 그리고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해조류들을 활용해 보세요. 영양적으로도 오히려 더욱 풍부하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향도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피칸의 경우 탄수화물이 100g당 13.6g입니다. 반면 지질이 74.3g으로 668kcal나 됩니다. 다른 견과류들도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이들 견과류나 종실류, 콩류를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서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되므로 식곤증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채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들은 대부분 95%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로에는 99.1%가 물입니다. 김치의 경우에도 97%가 물입니다. 따라서 견과류, 종실류, 콩류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면 훌륭한 케톤 식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질은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시키므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당뇨에 케톤식의 유익한 효과들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계속 연구 결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연구들 중 몇 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ffect of the KETOGEN IC Diet and the PROPHYLAXIS and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A Review of the Meta-Analysis and Clinical Trials라는 논문입니다. 이것은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메타 분석 및 임상시험 리뷰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먼저 그동안 당뇨와 케톤식이라는 주제로 게재된 논문 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2017년까지 10편 이내이던 논문 수가 2018년에 갑자기 20편이 넘어가고 이후 2020년에는 제2형 당뇨와 케톤식이 40편이 제1형 당뇨와 케톤식이 12편 정도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케톤식이 당뇨에 효과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케톤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1형 당뇨를 가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케톤식의 효과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발작 증세가 줄어들고 인지력이 개선되었으며 혈당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발달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성장 속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매일 투여하던 인슐린의 양도 감소하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어서 제2형 당뇨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케톤식을 하였을 때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과 체질량 지수 BMI도 감소하였으며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논문은 매너징 타이프 1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 위드 KETOGEN IC 다이엇입니다. 이 논문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일형 당뇨병 관리하기로 번역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20대에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독일 남성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몸무게는 61kg, 키는 175cm입니다.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매일 140g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침에 23g, 점심에 55g, 간식으로 12g, 저녁에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인슐린을 투여받아야 한 것입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1년에 걸쳐서 이 남성을 대상으로 탄수화물을 140g에서 25g으로 섭취량을 매일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량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일반적인 케톤식과 같이 동물성 식품을 이용하였는데 신선한 채소, 육류, 달걀, 치즈, 버터, 생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견과류, 종실류, 콩류로 대체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당화 혈색소는 2018년 12월에 55mm몰 7.2%였는데 2019년 9월에는 32mm몰 5.1%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이에서 체중의 변화는 없었고 신체적 활력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필요한 인슐린도 변화되었는데 전에는 매일 인슐린 DGLUDC30IU가 사용되었으나 케톤식을 한 이후에는 4.5에서 5.5IU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케톤체는 0.2에서 2mm몰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체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의 이용을 일부 케톤체로 바꾼 것입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건강한 수준에서 케톤체는 10mm몰 이하라고 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소개드리겠지만 보통 단식을 하게 되면 5일이 지나지 않아 케톤 수치는 5mm몰이 되며 이후 7mm몰에서 등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체에서 본격적인 오토파지, 세포 청소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동물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당뇨를 유발시키고 다른 그룹은 당뇨가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후 각 그룹을 다시 3개로 나누어서 일반식, 고탄수화물식, 저탄수화물식 케톤식을 8주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6개의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먼저 혈당 수치는 보면 케톤식을 제공한 쥐들은 정상쥐이든 당뇨쥐이든 모두 혈당이 100mm몰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고탄수화물과 일반식을 한 당뇨쥐들은 혈당이 600mm몰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체중 변화를 보면 고탄수화물식을 한 쥐와 일반식을 한 정상쥐는 몸무게가 460g 이상 올라갔으나 케톤식을 한 쥐는 정상쥐는 410g, 당뇨쥐는 350g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탄수화물식과 일반식을 한 당뇨유 발쥐는 320g으로 가장 낮은 무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에서는 일반식을 한 당뇨쥐가 1800kcal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고탄수화물식이는 하는 당뇨쥐가 1500kcal였습니다. 케톤식을 한 정상쥐는 가장 낮아서 600kcal 이하였으며 케톤식을 한 당뇨쥐는 700kcal였습니다. 끝으로 췌장의 베타세포의 수를 확인하였을 때 일반쥐는 모두 160개 범위에서 비슷하였습니다. 반면 당뇨쥐는 일반식이 가장 많아서 대략 40개였고 케톤식을 한 당뇨쥐가 중간으로 20개 수준이었고 고탄수화물식을 한 당뇨쥐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를 손상시켜서 당뇨를 유발시킨 쥐들의 췌장 상태는 유사하였으나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과 지질의 비율을 바꿈으로써 당뇨 증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탄수화물을 공급받은 당뇨쥐들은 많이 먹지만 소변을 자주 보면서 영양소를 배출시키고 몸은 더욱 말라가고 허약해지는 전형적인 당뇨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케톤식을 한 쥐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지만 오히려 체중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